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TV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누수부동산 매매계약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홀로 소송TV 채널에서 검색어 손해를 검색하시면 손해배상과 관련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집을 샀는데 처음 집 구경을 가면은 그 도배장판이 새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누수와 곰팡이가 핀 집인 줄 모르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이 사실을 알고 중개를 했는지 모르고 중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을 해봐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누수부동산 매매계약 손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수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는 사진인데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실제 사건은 이 사진보다 그런데 좀 심했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판결 결과까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그리고 이제 판결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준비를 해야 승소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와 보험을 가입한 회사까지는 피고로 지정을 할 수 있지만은 임차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면 되고,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그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 집을 살 사람이 새로 산 빌라에 임차인을 들였습니다. 월세 계약을 해서 수익을 보려 한 것이죠. 그런데 이사온 임차인이 빌라에 물이 새고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곰팡이가 피어서 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 새로운 집주인은 전 집주인,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하기 위해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 매수인은 매도인, 전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승소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공인중개사와 보증보험을 체결한 보증보험 주식회사까지 피고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면 자연히 보증보험 주식회사는 그 책임을 이어받게 되어 승소 후에 돈을 받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 청구 취지입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2,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6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청구 취지를 쓸 수 있겠고요. 그 손해배상 청구액이 좀 2,200만 원으로 좀 적은 것은 이제 여기 그 부동산 자체가 빌라이고 반지하이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적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이 일자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해 볼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 여러분은 이렇게 판결을 빨리 보게 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이상 걸렸고요. 소장 청구 취지에 대한 판결은 이렇습니다. 피고 상대방은 여기 이제 이름인데요. 원고에게 금 2,4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6일부터 2024년 10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상대방에 대한 나머지 주의적 청구 및 피고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주의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상대방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 주문입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 해석 1항 부분을 보면 1항에서는 손해배상액과 이를 갚지 아니하면 연 5%,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누수감정을 통해서 피해 확인이 된 금액은 2,420만 원이고, 날짜 부분을 보면 매매대금 지급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주문입니다. 원고의 피고 상대방에 대한 나머지 주의적 청구 및 피고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주의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주문에서는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회사의 책임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견할 수 있는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좀 더 과실이 있었다면 승소할 수도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판결 주문 해석 3항 부분은 소송 비용에 대한 판결입니다. 나홀로 소송 TV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채널에서 소송 두 글자만 입력해도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영상이 여러 가지 사례의 경우에 따라 있으니까 참고 가능하십니다. 판결 이유에서요. 실제 판결문에서 중요 부분을 긁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 이 사건, 주택의 하자 유무, 민법 제580조가 정하는 하자담보 책임의 발생 요건으로서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의 전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은 이제 매도인의 전 집주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있다고 본 거고요. 매수인은 목적물,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부분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 비용 등 계약 체결 전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래서 물 새는 집은 하자니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전 집주인과의 매매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손해배상 부분 살피건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 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 이익이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집주인 매도인이 새로운 집주인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 반환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한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 매매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그다음 누수를 보수한 비용까지 모두 통상적인 지출 비용의 범위 내이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피고 공인중개사하고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앞서 또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공인중개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견할 수 있는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가 있다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보증보험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누수 하자가 있는 빌라를 매매한 경우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편하게 이메일 보내주세요. 나홀로 소송 채널에서 검색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영상이 이 영상을 포함하면 이제 90개나 됩니다. 짧은 2글자 정도의 검색어를 입력해서 영상을 참고하시면 나홀로 소송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홀로 소송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 채널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나홀로 소송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채널에 있는 많은 정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 사건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